성장주를 좀 더 사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산업이 바뀌고 있고요.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가 사랑하는 S&P 500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종목이.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할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S&P 500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들 성장주도 좀 섞고 아니면 내가 이제 생각하는 10년 뒤에 이런 기업이 유망할 것이다, 이런 산업들이 유망할 것이다 하는 그 또 관련 산업을 좀 더 많이 담은 ETF에 투자도 하시고 하는데 또 괜찮은 다른 ETF가 있을까요? 일단 시장을, 미국 시장을 뭐 세계 최강대국이기도 하고, 그리고 S&P 500 지수가 보여줬던 과거의 성과가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놀라운 성과였거든요. 그래서 연금으로 투자할 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개인적인 의견은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좀 아쉬운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2004년부터 해서 한 20년 동안 우리는 이제 계속 연금 투자를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과거에 백테스팅이죠. 과거에 20년 동안 2004년부터 S&P 500을 투자했을 때 얼마의 수익이 나올까? 이건 지수 기준입니다. 네. S&P의 토탈 리턴, 그러니까 지수에서 나오는 배당까지 재투자를 해서 전체 수익이죠. 보니까 677%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네, 높죠. 네, 높죠. 충분히 높죠. 충분히 높죠. 네. 이거로 그냥 만족하면 되는데 사람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쵸. 근데 나스닥을 봤더니 동기간에 1540%. 배 아프죠. 배 아프죠. 배가 이제 아프니까 네. 개인들이 그런 토론을 많이 하는 겁니다. 몇 퍼센트 섞어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나스닥에 집중 투자합니다. 내 연금 자산 100%. 나스닥이 답이야. 답이죠. 이러면서 다 예. 나스닥에 투자해야 돼. 예, 하면서 무조건 가는 거죠. 네. 나스닥으로. 이렇게 1994년부터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20살이신 분이 이제 50대가 되겠죠. 그러면 94년에 투자를 했더니 성과가 좋은데요. 하나 좀 포인트가 쭉 빠지는 구간이 하나 나왔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아마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저는 경험했거든요. 이때 네. 2000년 네. 밀레니엄 넘어갈 때, 99년, 2000년 넘어갈 때 지금의 AI 붐처럼 인터넷 붐이 불었어요. 인터넷이 처음 들어왔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라이코스, 야후, 그렇죠. 그쵸. 그때예요. 네이버 막 나오고 그렇죠. 저희 주니어 네이버 했을 때, 네네 그럴 때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들어왔으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쵸. 아니 모든 정보가 다 있다고? 우리 옛날에 이제 논문 찾아서 봤는데 네. 그래서 인터넷에 인자만 들어가면 전부 막 상한가가 그랬어요 그때.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다가 실체가 없는 주식들이 꼬꾸라졌는데 얼마가 빠졌냐면 네.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그때 80%가 넘게 빠졌어요. 고점 대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80% 이상 빠졌다는 거는 원금이 다 사라지는 수준이에요. 너무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하고 뭐 친해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저희 그렇죠. 부모님 세대거든요. 네. 이때 투자 한창 경험하신 분들이죠. 그쵸.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건 좋은 것도 있는데 점점점 무서워지는 것도 있어요. 아. 너무 본 게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쵸. 예. 그리고 이 고점이 회복하는데 13년 걸렸어요. 예. 세상에.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 확률이 1%일지라도 그 1%가 나한테 오면은 그거는 100%거든요, 확률이.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확률이 낮다고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어는 S&P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봤어요. 그 데이터를 좀 뽑아 보니까 네. 이 연수익률 분포가 안정적인 게 되게 좋은 건데 이게 어떻게 뽑아봤냐면 94년부터 24년까지 해서 한 2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백테스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94년 1년, 95년 1년 해가지고 2024년까지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30개 나오잖아요. 네. 연이 30년이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모든 구간의 수익률을 다 시뮬레이션 할 수가 없어요. 30개의 케이스만 딱 찍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30년의 하루치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네. 데이터셋을 만들면 모든 케이스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돌리냐면 1994년 1월 1일부터 1995년 1월 1일을 1년으로 보고요. 네. 1994년 1월 2일에서 95년 1월 2일 이런 식으로 네. 하나씩 내려가면서 전체 데이터를 만듭니다. 한 7,700개가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분포를 그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S&P 500이 이렇게 만든 연수익률 분포를 봤더니 네. 모두 대부분 파지티브, 그러니까 0 이상 수익률이 나는 분포가 높고요. 네. 대부분 평균 수익률 10%에 몰려 있어요. 네.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래프네요. 편안해지죠. 몰려 있고요.
그리고 50% 이상 크게 먹는 그 1년은 별로 없는데요. 반대로 마이너스 50% 깨지는 케이스도 0% 미만입니다. 아, 그러니까 되게 별로 없어요. 극소수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아까 15.4배 났으니까. 근데 50% 먹는 비중이 1년짜리 데이터가 11%나 돼요. 많죠. 네. 그러니까 그게 모여서 15.4배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마이너스 50%도 2% 됩니다. 그렇네요. 이게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30%도 6%나 돼요.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20%도 3% 합치면 네. 10%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큰 손실이 날 수 있는 그 분포상의 꼬리 부분이 두터워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코어 자산으로 삼기 좀 어렵다. 좀 그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1%여도 내 얘기면 100%니까요. 그렇죠. 연금 투자할 때요. S&P 500은 베이스로 삼는 거예요. 베이스로 삼고요. 그 종목 중에서 나스닥의 그 개념을 차용을 해서 S&P 500을 기본으로 분산이 잘 돼 있고 섹터들도 되게 잘 고루 들어 있거든요. 그 중에 성장하는 주식들, 매출도 성장하고 이익도 성장하는 이런 좋은 주식들에다가 비중을 좀 더 실는 게 나스닥을 가는 것보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연금 자산을 좀 키우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S&P 500이라는 어떤 요리에 나스닥을 좀 한 소끔 성장성을 한 소끔 넣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오늘 저희 또 소개할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S&P 500의 성장성을 더했다.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오늘의 메인 상품이죠. 한화자산운용에서 새롭게 출시한 ETF, 미국 대표 기업에 투자하는 플러스 미국 S&P 500 성장주 ETF가 나왔어요. 신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ETF가 말씀 주신 이 내용들하고 좀 연결될 것 같은데 어떤 상품인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상장한 지 좀 그 며칠 안 됐는데요. 제가 따끈따끈합니다. 네, S&P 500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름은 플러스 S&P 500 성장주 ETF고요. S&P 500과 동일한 종목을 가지고요. 그 종목 중에서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좀 더 투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장성을 투자하느냐, 어떤 팩터로 투자하느냐. 첫 번째는 S&P 500 기업 중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 매출이 는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 중에서 순위를 따져가지고 높은 종목을 더 삽니다. 매출이 제일 많이 느는 애들을 좀 뽑아가지고 좀 더 투자하고요. 네. 두 번째는 매출이 느는데 돈을 못 버는 회사들도 있어요. 네. 예, 특히 이제 온라인 회사 중에 그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매출이 느는 것과 동시에 이익도 늘어나야 됩니다. 매출도 늘고 돈도 많이 느는 애들을 네. 1등부터 쭉 뽑아가지고 좀 더 사요. 상위에 있는 애들. 이렇게 이런 그 성장 팩터라고 하는데 성장성이 높은 애들을 더 투자하는 그런 상품이고요. 네. S&P 500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S&P 500의 성장 섹터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IT 섹터거든요. IT 섹터의 비중이 대략 31% 정도 돼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성장주의 비중을 더 높였던 우리 상품 플러스 S&P 500 성장주는요, 요 비중이 대략 한 50% 정도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IT 섹터가 한 19% 정도 더 투자가 되고요. 성장성에 조금 더 이제 더 가중 투자가 네. 되고요. 근데 전체를 100%로 봤을 때 18%를 성장주를 더 사면 덜 사는 종목도 있겠죠. 네. 덜 사는 종목에 뭐가 있냐? 지금 보시면은 소비재라든지 이런 가치주 섹터들이 좀 더 덜 사게 되죠. 덜 하지는 줄인 거죠. 거죠, 사실. 전통 산업을 줄이고 핫한 IT 섹터를 늘렸다. 그래서 이런 컨셉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했더니 네. S&P 500 지수가 2004년 이후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600% 가까이 올랐는데요. 배당을 뺀 PR 기준으로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동기간에 416%거든요. 네. 근데 S&P 500 성장주는 611%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S&P 500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S&P 500 성장주로 바꾸면 지금 과거 데이터긴 하죠. 백테스팅 결과인데 20년 동안의 성과가 거의 200% 가까운 성과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성장주 팩터만
추가했는데도 굉장히 차이가 커지네요. 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뭐 연금 적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립을 투자했을 때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금액으로 한번 바꿔본 겁니다. 동기간 2004년부터 2024년까지 해가지고 지금 매월 50만 원 또 한번 해봤어요. 네. 매월 50만 원씩 S&P 500 지수에 적립식 투자하는 경우, S&P 500 성장주에 적립식 투자하는 경우를 보시면 S&P 500은 4.8억이 됐네요. 이것도 큰 금액입니다. 4.8억이 됐는데 S&P 500 성장주는 6.3억이 됩니다. 네. 그래서 1.5억을 그 연금 자산으로 불릴 수 있는 거거든요.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근거들, 미국의 산업 구조가 이렇게 바뀌고 변하고 있고. IT나 성장주가 앞으로도 커진다라고 만약에 동의가 되시면 S&P 500에다가 성장 팩터를 더 넣은 이런 종목을 코어 자산으로, 핵심 자산으로 가져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코어 자산이라 함이 제가 이제 뭐 하나의 ETF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넣는 그런 상품을 뜻한다고 보면 될까요? 가장 많은 비중도 비중이거니와 네. 두 번째는 뭐냐면 팔지 않고 계속 사가는 종목입니다. 팔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산을 투자할 때 핵심 자산은 뭐 예를 들어 50%는 네. 시장 지수를 사놓고 네. 수익을 더 내고 싶으니까 뭐 테마라든지 섹터라든지 이거는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네. 대신 코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이 앤 홀드. 그걸 코어 자산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거. 최근에 한화자산운용이 앞서 설명드렸던 그 ETF 외에도 또 하나 연금 생활자분들에게 딱 맞는 상품도 출시했다고 합니다. 한화자산운용의 플러스 미국 배당 증가 성장주 데일리 커버드 콜 ETF. 딱 들었을 땐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배당 증가 성장주, 데일리 커버드 콜. 커버드 콜이 뭔지, 이 상품이 대략 누구를 위한 어떤 상품인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그렇게 것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플러스 미국 배당 증가 성장주 데일리 커버드 콜. 너무 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번이 미국 성장주란 키워드입니다. 일단 미국에 있는 주식을 투자하는 거고요. 배당 증가 성장주인데 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고배당을 주는 성장주입니다. 그러니까 고배당 성장주라고 표현을 할게요. 미국에 있는 주식 중에서 고배당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데요. 네. 커버드 콜 전략을 씁니다. 커버드 커버드 콜 전략은 콜을 매도하는 건데요. 네.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아. 예. 데일리는 일간 콜을 매도한다는 일간 의미고요. 콜. 그래서 일간 콜을 매도하는 커버드 콜인데 대상이 되는 주식은 미국에 있는 고배당 성장주다. 일단 이렇게 일단 끊고요. 네. 그다음에 커버드 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커버드 콜 그래도 요즘 뉴스 많이 나와가지고 대략 어떤 내용인지 왜 이게 사실 커버드 콜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금 생활자분들에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MZ 분들은 나중에 은퇴하실 때요. 네. 은퇴하실 때 자산을 많이 모았다는 가정에서는 커버드 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배당주 사시면 됩니다. 근데 배당주를 샀는데 배당주는 수익률이 좀 낮거든요. 네. 미국 주식 기준으로 보면 한 3% 정도, 국내 주식 한 5% 정도인데 생활비를 3%로 한 3, 4천만 원을 생활비로 만들려면 10억 모으시면 돼요. 네. 15억에 모아서 성공했다. 네. 그러면 커버드 콜은 잊으셔도 됩니다. 아. 그런데 우리나라 그 연금 생활자,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들, 은퇴하신 분들의 평균 현금 자산이 한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나요.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1.3억 정도더라고요, 평균이. 아. 근데 그분한테 제가 배당주 사셔라 그러면 혼나죠. 그쵸, 안 되죠. 나보고 월 30만 원 사라는 얘기냐. 음.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배당을 늘려야 됩니다. 그때 선택하는 게 커버드 콜이에요. 커버드 콜. 예, 그래서 이제 그 컨셉을 좀 이해하시고요. 네. 커버드 콜은 뭐냐? 주식을 사서 배당주를 사야 되는데 배당 수익률이 낮잖아요. 네. 그래서 차선으로 선택하는 상품입니다. 두 번째는 주식을 사요. 주식을 상태에서 배당 수익률이 3%니까 배당 수익률을 두 자릿수로 올리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쵸. 그때 필요한 게 콜옵션이라는 걸 매도를 합니다. 네. 콜옵션 매도를 하게 되면은 콜옵션을 사는 사람이 네. 저한테 돈을 줘요. 네. 예를 들어서 콜옵션을 매일매일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업일이 한 달에 한 20일 될 텐데 매일매일 매도하면은 주가가 오르지만 않으면, 예를 들어서 S&P 500이 오르지만 않으면 20일 동안 매일 조금씩 돈을 줍니다. 아. 그러면 주식을 사고 옵션을 매도하면은
돈을 준다니까 그 돈을 가지고 월분배를 하게 되면 네. 생활비가 될 거잖아요. 통상 두 자릿수 정도를 줘요. 네. 뭐 10%될 수도 있고 12%, 15% 상품에 따라 다른데 좋잖아요. 네. 배당주가 미국 주식은 3%였는데 10% 이상을 준다니까. 그럼 뭐 엄청난 상품이고 그쵸. 좋네요. 네.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그렇죠. 사실 저도 들으면서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렇죠. 네.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네. 주가가 오르면 내가 그 오른 만큼 돈을 줘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커버드콜 전략은 반대로, 네. 네, 주가가 오르면은 그 오르는 만큼 수익이 안 나고요. 빠질 때는 똑같이 손실이 납니다. 아, 네, 그런 컨셉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의 생활비를 위해 네. 혹은 그 미래에 이제 은퇴했을 때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앞으로 주식이 오르는 미래 수익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대신 그런 거 왜 하냐 이럴 수 있는데 생활비가 없으면 해야죠. 그렇죠. 원금이 좀 적을 때는 네. 그렇죠. 해볼 수 있는 해야죠. 전략이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미래의 수익을 포기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은퇴하면 원금만 지켜도 되거든요. 네. 미래의 수익은 포기하면서 뭐 두 자릿수 정도의 내가 월분백을 받을 수 있으면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네. 대신 주가가 빠지면은 이건 원금이 잃을 수 있는. 잃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주가 빠는 건 똑같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짤 때 미래 수익을 포기하는 거는 기본이고 네. 원금을 지킬 수 있는 주가가 빠질 때 잘 버티면서 콜옵션보다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이 바스켓 음. 어떤 주식에 투자하느냐가 커버드콜에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 그렇다면 오늘의 그 주인공인 한화자산운용의 커버드콜 ETF는 그런 부분들을 좀 그렇죠. 네, 커버하는 건가요? S&P 500 콜옵션을 매도를 하는데요. 음. S&P 500이 오르면 오르는 만큼 수익을 줘야 되잖아요. 네. 일단 현금은 받았고요.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저희가 짠 배당 증가 성장주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네. S&P 500이 오른 것보다 장기적으로 초과 성과가 난다면 그만큼 원금이 늘어나겠죠. 만약에 S&P 500이 올랐는데 바스켓이 예를 들어서 덜 오르면 원금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콜옵션 매도의 대상이 되는 그 지수 네. S&P 500 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누리는 그 바스켓을 짜는데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과거 성과는 뭐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네. 과거 성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좀 이기는 포트폴리오가 됐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품이니까 네.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들으면서 아 커버드콜 딱 머릿속에 완전 100% 이해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연금 생활자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인지는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것들 이제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미국 상장된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둘 다 좋죠.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은데 어. 차이는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많이들 아실 텐데 세금 관련된 이슈가 좀 있거든요. 네. 미국 상장된 ETF를 그 미국으로 날아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직구잖아요. 네, 직구를 직구. 하는 거는 세금 체계가 달라요.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번 돈에 사고 팔았잖아요. 네. 번 돈에 22%를 세금을 내는데 번 돈이 2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어요. 예, 그래서 버는 돈이 좀 적으면 미국 직구가 좋고요. 근데 이제 250만 원 이상 벌게 되면은 국내가 좀 유리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규모에 따라 이익금의 수준에 따라 다른데 네.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네.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가 없으면 직구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 그렇죠. 근데 국내에 있으면 굳이 그렇게 뭐 미국까지 날아가서 불편하게 하실 이유가 있을까? 맞네요. 뭐 저는 또 국내 운용사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쵸. 사실 우리 예전에 막 온라인 쇼핑 한창 할 때 국내에 없어가지고 막 국산 제품이 없어가지고 직구 많이 했었잖아요. 좀 비싸더라도. 뭐 그런 개념인 거죠. 이제는 근데 한국에 이미 내일 배송으로 도착하는 거의 뭐 직구 뺨치는 그런 상품이 있다면 그거 사야죠. 그리고 네. 지금 운용사가 해외에 있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와 유사한 ETF를 국내 상장할 때요. 네. 더 비싸게 상장 안 해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가능하면 더 싸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도 비교해 보시면 네.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웬만한 요즘 막 잘 나간다는 미국 ETF는 국내 상장된 것들이 또 비슷하게 상장된 것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투자 설명서도 ETF 그 홈페이지 가보면 얼마나 잘 돼 있게요. 오늘 이거 방송 끝나시고 한화 자산운용 ETF
한번 웹사이트 알려드릴까요? 네, 웹사이트. 모든 운용사는 ETF 운용사는 홈페이지 갖고 있고요. 그 정보가 되게 많고요.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 그다음에 포인트 이런 아티클들을 다 올려놔요. 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꼭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플러스 ETF거든요. 네. 플러스 ETF.co.kr 아, 들어가시면 오늘 말씀드렸던 S&P 500 성장주 ETF, 그다음에 미국 배당 증가 성장주 ETF 관련된 저희가 아티클 뭐 나름 상세하게 분석해놨고요. 그럼요. 동영상 네. 다 있습니다. 그거 체크해 주시면은 뭐 저희가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만약 없는 얘기 써내면 혼나거든요, 감독원한테.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가능한 검증 가능한 게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읽어보시면. 연금 계좌에서 미국 상장 ETF 살 수 있나요? 라고 하시네요. 연금 계좌에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요. 네. 아,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아, 예, 그 미국 상장 ETF는 지금 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는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를 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그쵸? 일단 저희 마무리 짓기 전에 이벤트 간단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한화 자산운용이 ETF를 출시한 기념으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성공하는 연금 투자의 비결, 미국 성장주에서 답을 찾다. 한화 자산운용 ETF 2종 출시 기념 이벤트가 준비돼 있죠. 경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애플 아이패드 에어 1명. 설빙 애플 망고 치즈 설빙 70명. 참여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이벤트 기간 내 증권사 상관없이 연금 계좌에서 플러스 S&P 500 성장주 ETF 또는 플러스 미국 배당 증가 성장주 데일리 커버드 콜 ETF를 단일 종목 매수 수량 10주 이상 매수하시고요. 매수 내역, 그러니까 이제 계좌랑 상품명, 구매 일자, 뭐 본인 확인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 그 구매 내역 있잖아요. 구매 내역 화면을 캡처해서 이 영상 댓글로 제가 달아둘 거거든요. 댓글에 있는 이벤트 폼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자산운용 신상 ETF와 함께 미국 우량 성장주로 연금 자산 키우고 성장하는 배당으로 연금 생활 누려보세요. 여러분들께 이벤트까지 안내드렸습니다. 근데 저 진짜 진심이에요. 이런 이벤트를 계기로 그러니까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마침 나 혼자 그냥 시작할까 하는 거는 또 잘 실천까지 안 가거든요. 이벤트 참여하실 겸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장님 2030 연금 투자자분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해주신다면요.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2030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시작하시고 지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살아.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종목은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비중이 미래 연금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공부를 잘 하셔서 하는데 그래도 기간이 중요하다. 기간. 그리고 매매 그렇게 의미 없다. 예, 장기로 봤을 때 굉장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버는 근로소득을 금융자산으로 적극적으로 좀 변환해서 맞아. 미래에 편하게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렇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연금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은 표정이 다르대요. 다르죠. 예. 그렇죠. 연금 계좌에서 투자한다는 것 자체로 저는 상위 거의 한 3% 드는 그 투자자분들이라 생각하시거든요. 어피티와 함께 또 하나자산운용과 함께 이렇게 잘 노후 대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나눠주신 금정석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그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이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개념 이해도 좋지만 그 전반적인 흐름, 이 성장주가 왜 중요하고 왜 이제 이런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이런 흐름들을 좀 이해하시고 무엇보다 실행에 옮기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어피티 시작한 18년도 그때 주식 했죠. 근데 저는 매매를 계속했거든요. 보유하고 사 모아가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가지고 매매를 계속하면서 와 이게 돈이 되네, 와 이렇게 사람이 돈을 잃을 수가 있네 하면서 경험치를 막 좀 이제 쌓아왔는데 또 어떤 경험은 안 해도 되는 경험도 있어요. 이제 매매 말고 내가 코어 자산으로 아까 코어 자산 개념 나왔죠. 꾸준히 모아가야 될 자산 그 투자 대상은 무엇인지도 잘 공부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 7시 40분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어피티 온에어 뉴스 토스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